한미일 관계는 이미 오바마 정권 때부터 각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정세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미국의 기축 통화의 영향력도 약화되고 미국도 일본도 태도를 바꾼 상황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세계의 정세에 불개입을 선언한 시점은 부시 정권 후반부이지만 실제 영향력은 오바마 정권 때부터 시작했으므로 미국의 민주당 정권을 시작점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일본 또한 미국 대통령이 누가 어느 당이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모두 스스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라면서 그 가치관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일 무역 전쟁에 한국이 찾아갔어도 미국이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일본이 지난 6월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함선 파견 요청에도 분명한 증거 자료가 없으면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라고 답변한 것도 이 같은 한미일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변했다는 반증입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파리 협정을 이탈했지만 아베는 지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 합의를 이탈했지만 아베는 지지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 라고 했지만 아베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냉전 시대가 끝난 후 미국의 의도에 따라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변해왔는데요. 오바마 정권 이후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개입을 멈추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에 개입한 것은 지소미아와 위안부 협상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 공격이 한일 간 지소미아 재협정을 해야 하는 24일을 기점으로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요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덕분에 지소미아 협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한미일 동맹 관계와 동아시아에 대한 국제 정세가 달라져 버린 상황에서 현재 한일 간 무역 전쟁에서 더욱더 한국이 이겨야 하는 이유가 명명백백해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재추진하면서 한반도의 주도권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속셈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미국의 의도에 따라 한미일 동맹은 미국이 빠진 한일 공조로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일본의 영향권 안으로 제압하겠다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벼랑 끝에 놓여있는 일본이지만 얕잡게 볼 게 아닌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로 정부도 기업도 국민들도 전면 전쟁으로 모두를 바꿔서 전사적으로 발빠른 대처와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와 의지를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면서 대응은 대응대로 철저히 하면서 더 큰 그림으로 북한과의 평화 경제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고조하는 상황입니다. 실상 북한은 매우 불안전한 상태의 준정부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갈 길이 먼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독일의 통일처럼 변화는 서서히 오기도 하지만 급작히 오기도 하니까요. 당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기보다는 국난을 향한 결연한 의지로 생각이 듭니다. 야당도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정부의 핵심 참모들은 여야의 전방위적인 해안들을 적절히 수렴해서 국제 정세에 걸맞는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치밀하게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